서울 고등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변경했다. 근데 사실 저 6월 18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거 아무 의미 없어요. 변경을 날짜를 지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5년으로 지정할 수는 없잖아. 저거는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핵심이 이런 거예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고등법원 판사의 성향이나 생각은 모르지만 일단 쫄았다. 많이 쫄았다. 그러니까 선거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뭐 연기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보면서 진짜 너무 좀 심한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 5월 15일로 정할 때는 선거 그 공정성 논란이 그치. 없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 이재권이죠. 이재권 부장판사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희대의 그러니까 실질적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의 모든 시스템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배당이 됐을까? 전자배당이 아니었던 전자배당이라고 하는데 누가 믿어요? 왜 이런 상황에서는 꼭 이런 사람한테만 배당이 되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법원을 바닥부터 다 싹 긁어가지고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랑 관계없이 네. 조희대 탄핵은 계속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미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을 했어. 노골적으로 이재명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재판이 연기됐으니까 이거 봐줘? 조희대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고 오늘도 보니까 민주당이 이따 청문회부터 시작하더만. 예.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상황은요. 대법원이 대선에 끼어들므로써 우리가 정권 안 뺏길 수도 있겠는데 하는 사람들을 한참 들뜨게 했다가 완전 주저앉히는 효과가 있고요. 요것 때문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한덕수가 나 사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 김문수랑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고 오늘 그 민주당 쪽에서요.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신청을 하자마자 이거를 받아준 케이스에 가깝거든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거의 한 1, 2분 차이도 안 날 만큼. 마치 이런 느낌이죠. 에이 내가 먼저 연기하려고 그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침 연기하려고 했는데 왜 신청서를 넣고 그래. 더군다나 오늘 오전 난리 났던 게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그 현직 부장판사 저 양반은 지금 서울지방법원 판사거든요.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이 아니다. 조희대 사퇴하고 지금 5월 15일 기일 연기해야 된다고 아주 이렇게 판사들이 판결문 쓴 사람들이라 글은 정말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알아듣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왜 판결문을 그렇게 어렵게 쓰냐고. 아니 그래야 권위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고쳐야 되는 그 사법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판결문 봤잖아요. 누가 봐도 읽을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평이한 용어로 판결문을 쓰는데 왜 꼭 형사 민사는 그렇게 어렵게 쓰냐고. 그거 바꿔보려고 노무현 정부 때 이용훈 대법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잠깐만 한눈을 파면 자기들 권위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어제 우리 방송에서 보여드린 거 있죠. 전 세계에서 대법관들 의자가 제일 높은 게 한국이야.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이게 법원 개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게 대법원 증원이잖아요. 30명이든 300명이든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서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배심원제. 그러니까 유무죄 자체는 시민이 판단하고 판사는 형량만 판단하는 이 배심원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판결문 공개하는 겁니다. 전 세계 법원 중에 대한민국 법원만 판결문 공개를 안 합니다. 선별적으로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그 피의자의 변호사들이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만 공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률 시스템이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하고 비교를 못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법률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이 업계 있잖아요. 로테크라고 하는 이 업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그 이유가 딱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진짜 개혁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원래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원래는 상고를 기각하려고 그랬대. 그 얘기가 지금 막 하게 돌아. 근데 어떻게 바뀐 거냐?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나가지 마.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이재명이 출마가 좌절되면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컴백시키고 그냥 컴백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을 무죄 때리는 이 과정에 음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파기환송하자마자 한덕수가 1시간 만에 출마 선언을 하는 이런 역 같은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다 밝혀내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아마 연휴가 지나고 나서 7일 오늘 그 파기환송심 서류 송달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받은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왜냐하면 이거 안 받고 연기 신청하기는 좀 논리적으로 거시기에. 네. 그래서 이거 받고 고등법원에다가 이거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때리지도 않았고 손만 딱 드니까 누워버렸잖아. 아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여의도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없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의도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 이거는 좀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거니까 좀 피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있었겠지. 저 받아주기 전에는 오늘 송달을 시도하는데 송달을 못 해가지고 9일까지 송달이 안 되면 15일 재판을 못 하는 상황이긴 네. 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손을 들자마자 바로 누워버리는 바람에 네. 아무튼 기쁜 일이긴 한데 이거 이제 이대로 두면 나중에 또 재발해. 그럼요. 또 완벽하게 네. 개혁을 해야 네.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좀 조희대를 지금 열심히 욕하고 있지만 그 전에 지기현이라는 판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뒤에 사법부도 아주 단디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국민이 알았죠. 자, 그리고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에 나간 후보예요. 오늘 지금 대장동 재판 등 전부 다 지금 연기 신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 모든 재판들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면 사실 클리어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 말도 안 되는 더군다나 지금 뭐 이런 검사들이 증거도 없는 재판 계속하면서 뭐 성남 FC 같은 경우는 광고 유치했더니 그 광고로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인 뭐 이익을 얻는다 이런 개소리 하는 놈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오늘 재판 연기 하나 한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다. 근데 한번 보세요. 형사소송법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에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7일까지 9일까지 송달이 안 됐으면 이게 한 번 더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또 법을 한 번 더 알고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 거 한번 빨리 볼게요. 지금 오늘 다 클리어된 것들이라 실제로 지금 대선 기간 안에 저렇게 많은 재판이 잡혀있다. 하물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일까지. 이거 싹 클리어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고법이 선거운동 하세요라고 지금 연기해 준 거잖아요. 그럼 다른 재판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연기해야지. 논리적으로 그렇다. 네. 아마 이재명 후보는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 받으러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없어져야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출석 안 할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 5월 15일 날 일단 안 나간다. 이런 거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공직선거법 11조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고법 판사가 무슨 시혜를 베푼 게 아니고 법에 당연한, 정해져 있는 거고요. 헌법도 한번 가볼까요? 제116조입니다. 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예. 이렇게 돼 있어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무슨 특혜를 베푼 게 아니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건태 의원 아마 내일 나오시는데 본인한테 물어보긴 하겠지만 조희대가 이재명 파기자판 검토했는지 밝혀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상고 기각 예정이었다 분위기가. 그런데 시간 관계상 파기자판, 그러니까 2심 판결을 무시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려고 했다. 근데 차마 거기까지는 아마 손이 덜덜덜 떨려서 못 간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찔리는 게 있으니까 판결할 때 손을 덜덜덜 떨었다. 방송에도 그렇게 덜덜 떨리는데.
파기 재판을 검토했다는 저게 그냥 일반 공당의 법률 대변인이 저런 식으로 그냥 묻지 않아요. 근거가 그럼요. 있어서 묻는 거고. 박선우 의원의 SNS는 이겁니다. 명의신탁. 조희대가 내가 이런 방향으로 알아서 하겠다 했고 대법관들은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로 본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조희대는 윤석열이 따까리고 예. 나머지 대법관들은 조희대 조희대 따까리고. 따까리고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야야 도장만 빌려줘. 도장만 빌려줘. 내가 이거 할게. 총대 몇 개 했던 이거 다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조희대와 나머지 9명 대법관들 다 탄핵해야 된다고. 그럼요.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게 사법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 시스템과 대한민국 국민을 정면으로 공격한 거예요. 법관들이 그렇지. 사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공격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대법관이 헌법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탄핵을 해야 예.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재권 판사하고 송미경 판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된다. 예. 이유인즉슨 그래요. 이재권이는 원희룡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직속 그리고 후배.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따가 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송미경 판사는 결혼식 주례를 한덕수가 봤다. 그럼 본인들이 회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의심받기 싫어서 사실은 먼저 누워버린 거지.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재권 판사가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 임기 초반부터 그러니까 행정처 차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천대엽 그 처장이 아니라 처장 밑에 차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의 관례상 행정처 차장이 실질적인 대법원장 비서실장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번 대법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법원 내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더러운 커넥션들 있잖아요. 카르텔. 거래들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저 이재권 판사가 원희룡과 관련해 내렸던 판결 일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치자금법 위반 원희룡 전 비서실장 석방, 건설사 대표 무죄 선고, 문대림 골프 의혹 제기한 원희룡 측 인사들 무죄 다 이게 이재권이 왜 있잖아. 다시 한 번 말씀드려 48살짜리 연예기획사 대표가 14살짜리 임신시킨 사건. 예. 그럼 어떤 구조이냐면 이놈이 이제 대법원으로 갔을 때 대형 로펌에다가 그러면 뭐 소위 말하면 김현장급 로펌에다가 요거를 맡기고 그 카르텔 속에서 김현장 로펌과 조희대가 짬짬이한 무죄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 안 근데 되죠. 걔네들끼리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무기나에 있었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대선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털리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걸 떠나서 민주국가에서 미국이든 어디든 사법부에 대한 의심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없죠. 저는 이번에 대법원 이 내란 사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명백한 공격이잖아요. 국민에 대한 공격이고 그게 가장 분노스러웠지만 저는 그러니까 내심 놀라운 게 뭐냐면 대법관 한 명당 가지고 들고 있는 사건이 수천 건씩 달한다.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법무를 덜어주자.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지금 수십 년 동안 침해받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모든 판사들은 알고 있었는데도 결국에는 다 침묵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얼마나 분노스럽습니까? 왜 네 사건은 10년이 되도록 결론이 안 나오냐? 대법관 30명, 증원 300명. 300명 그것도 괜찮네. 예. 자, 근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청문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잘못 건드린 거야. 다른 걸 떠나서 국민은 건드리면 안 되지. 지금 조희대 청문회 파기환송심 전날 조희대 청문회 연다. 아마 예정대로 갈 것 같고요. 여기에 총대를 메고 있는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말 잘해요. 좌고위만 하지 마.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희대 탄핵을 해도 역풍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착각하고 있었냐면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분노를 할 줄 알았는데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내 선거를 내가 대통령 선거를 뽑는 그 후보를 왜 네가 법원이 왜 정하니라고 거기에 분노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속된 말로 법원이 똥볼 찬 거죠.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다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의 사실 그
선대위가 굉장히 빵빵하잖아요. 이석현 전 법제처장 오늘 한 말입니다. 어제 한 말이죠. 대선 전에 이재명 상고심 선고 강행하면 위헌 대법원의 범죄행위다 이렇게까지 세게 나갑니다. 최고의 헌법 전문가가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의대는 이미 저 위헌 위법 행위를 해버린 해버렸어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탄핵해야죠. 해야지. 예. 그다음에 어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이에요. 조봉암도 사법살인, DJ도 사형선고, 3차 내란 시도 국민이 진압할 것이다. 살아내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살아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사례만 걱정하면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경호만 잘하면 됩니다. 아이고 오늘 좀 되게 벅차네. 이게요 이런 방송하면은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10개면 기쁜 일은 한두 개밖에 없어. 너무 늙어가. 어쩔 수 없. 나 지금 숟가락 들림도 없어. 설마요. 그래서 몇 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 채널 구독해 주실 이유가 우리가 나름대로 이벤트를 정했어. 이재명 후보 등록 전에 채널 구독자를 111만 그렇죠. 111로 만들자. 네. 그래서 그거 뭔가 느낌적으로 일을 3번 만들자 해서 네.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개봉 돌림. 희대야,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거 안 배웠냐? 니들 공무원이야. 너 뭐 돼? 학시 하셨고요. 학시. 감사합니다. 구자영님, 이번에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친일파들과 기득권들의 카르텔을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님 이끄는 새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날 화이팅 하셨습니다.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이 방송명을 12년 동안 새날을 유지해왔다는 말씀. 자, 구자영님, 아니 자식도 없는 놈이 무슨 주례를 서는지 손미경도 참 한심하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개봉 돌림. 희대와 기득권들은 근대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20살이 된 해에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너무 분해서 그렇습니다. 절대 이재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조중동만 있던 때와는 다릅니다. 유시민도 털보도 남천동도 새날도 없었죠.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을 겁니다. 질 자신이. 감사합니다. 이성진님, 니들이 누웠다고 우리가 봐줄 거 아니야. 뽑아버려야죠. 너네가 찔렀으니 우리가 밟아주마 하셨습니다. 정답. 자, 지은 0902님 민주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댓글창에 이재명 화이팅 한번씩 쓰고 갑시다. 댓글창에 이재명 화이팅 한번 쓰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